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는 시정이 당면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폭넓은 논의를 통한 전략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형준 시장 주재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민관 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지난 4월 13일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침수 통합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당시 회의 내용과 함께 이번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그날 자리에 직접 참석해 기조 발표를 한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이상호 부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이상호입니다. 네. 먼저 도시침수에 관련된 서비스가 시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것에 부산 시민들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이 핵심이 도시침수 통합관리 시스템 서비스였지 않습니까? 이 핵심이.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의 도시침수 통합정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도시 침수와 관련된 하천 수위, 그다음에 침수 센서, 그리고 침수 영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사용자는 습득한 침수 위험 정보를 이용해서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침수라는 것이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최근에서야 침수가 많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침수 관련한 대응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예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과 그전 시스템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간 각종 위험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나 재난 문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급자 중심으로 그 메시지를 수동 전파했는데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서 사용자 기반의 능동적인 재난 대응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뭔가 세분화하고 데이터를 집적화해서 이 대응 능력과 예방 능력을 키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시스템에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빠르게 작동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최근에 수재해 사고가 크게 일어나서 이런 정보 서비스 제공을 촉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고를 보면은 2020년 7월 23일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부산역 서쪽의 중앙대로에 물이 범람했습니다. 그 물이 낮은 지대 철길 아래의 초량 지하차도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차량 7대가 물에 잠기고 3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고 외에도 집중호우가 내렸던 2014년 또 2017년 그때도 부산시 관내에서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이 다른 도시와 달리 바다하고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가 높아지면은 그와 함께 비가 강하게 내릴 때 물난리가 발생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또 별도로 2016년에 10월 달 태풍 차바가 불었을 때 해안가 침수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산시가 수재해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시스템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도 비는 계속 왔고 또 침수도 일어났고 그리고 부산은 예전부터 계속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뭔가 좀 나아진 모습보다는 계속 사고가 더 잦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빗물을 하수도하고 펌프장 또 하천을 통해서 이제 배수를 하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변화해서 집중 호우의 강도가 커진 것이 수해가 잦은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도 수해가 났고 17년에 또 20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최근에는 3년마다 도시 홍수와 침수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에 대응해서 노력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난 4월 달에 이 기조회의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접 이제 기조 발표를 하셨는데 그 주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주제였는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예. 주제의 제목은 도시 침수와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먼저 재현되는 도시 침수 사례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기후 변화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또 도시 침수에 대한 구조적인 또 비구조적인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주제만 갖고는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또 이 기후변화와 도시침수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을 해주셔서 뭐 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조적 또 비구조적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 또 뭔지가 궁금한데 이 구조적과 뭐 비구조적의 대응에 앞서서 먼저 구조적 대응 방안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구조적 대응 방안이란 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침수와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제방, 그다음에 홍수벽 이런 것을 설치해서 빗물이 하천에서 시가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펌프장을 운영해서 시가지에서 빗물을 하천으로 뽑아내는 것, 또 빗물 일부를 좀 저류지, 저수지와 같은 저류지에 담는 일들, 그리고 복개 하천 중에서 병목 구간이 있는데 그 병목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공사 이런 것도 구조적인 대책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고난도 시설로서 서울의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생각할 수 있는데 1,400억 정도가 들어간 시설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2022년 8월 8일 서울 지역의 홍수 때 시험 가동해서 신월동 지역의 상습 침수를 말끔히 해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대책이다 하면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일들이니까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구조적인 것은 댐이나 둑, 저수지 같은 구조적 설치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비구조적인 대응 방안은 시스템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 시스템도 있고요. 위험을 알리는 문자 우리가 요즘 계속 받아보는 그런 문자 발송, 또 지하도의 교통 차단, 그리고 홍수 예경보, 또 최근 서비스를 제공한 부산시 도시침수 통합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비구조적인 도시침수 대응 방안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구조적 대응 방안과 비구조적 대응 방안을 들어보면 이게 부산시만의 노력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고 타 기관과의 뭔가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의 강우량 정보는 기상청에서 협조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조위는 해수부 관할 기관에서 측정하니까 그 자료를 협력해서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 실제 교통을 통제하는 노력은 경찰청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침수 상황이 발생하면은 소방서 사람들이 긴급하게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침수 피해 저감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까 뭐 기상청과도 협업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런 기상청이나 뭐 정부 연구원의 협업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기상청이 만일에 날씨를 예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청이나 해수부, 경찰청, 소방서 그런 기관과 협업을 하는 것이 도시 침수에 대한 대응과 피해 예방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또 낙동강 홍수통제소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있는데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별도로 부산 몇 곳에 침수 센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관하고 부산시가 협력해서 생산 정보를 앞으로 공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비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도시 침수 대응을 위해 기초가 되는 연구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행안부의 연구개발 자금으로 해안가 복합 재난 피해 위험 저감 기술 개발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한 4년간 참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 도시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할 일들입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 부산시와 뭐 정부 기관들이 좀 활발하게 협업을 해서 올 여름에는 이런 침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박형준 시장이 이번 회의에서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로 올해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보시기에,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올해 침수에서의 인명피해 제로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이 도시 침수에 취약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이 침수 피해를 줄이고자 대비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지나간 해보다는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 제로라는 것은 이제 침수로 인한 피해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참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침수가 안 일어난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또 멀쩡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침수 지역이 우리 집 앞에 침수 지역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미 이 도시 침수 통합 정보 시스템을 잘 들어가 보시면은 과거 침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2020년 침수 이력만 도면상에 어느 지역 침수된다 이렇게 나타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침수 이력이 표시돼 있기 때문에 내 집 주변이 이 침수됐던 곳이다 하면은 당연히 앞으로도 침수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내 지역의 침수 위험을 살펴볼 때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지하 주차장입니다. 포항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요. 또 부산도 그 고층 건물에 지하로 물이 들어가서 차량 손해를 크게 본 일이 뭐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 주변에 그 지하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면 저기가 침수됐던 기억이 있는데 차수판이 있느냐 이런 걸 살펴보면은 이 차수판이 없으면은 차수판을 설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차수판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좀 시간이 짧더라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도 활용하고 과거에 문제가 됐던 지점들도 활용하고 해서 침수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부산시에서 인명피해 제로라는 이제 선언을 했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대책 방안이나 뭐 이런 방안들이 이제 필요해 보일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부산시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난 부서의 대책이 좀 클 텐데 이런 과거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신속하게 경찰, 교통 쪽에 연락을 취한다든가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을 이 새로이 구성된 도시 침수 통합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시의회나 부산시에 조금 요청하시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까요? 아, 예. 그 좀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최대 1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수도나 방제 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의 강도는 시간당 최대 7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40mm의 비가 내리면 한 시간에 내리면은 그것에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 연초에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피해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국회를 통해서 발의했고 제정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법이 제정되면은 기존의 체계로 감당할 수 없는 비에 대해서 시설과 기준의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들이 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부산시 의회는 법의 하위 부산시 조례를 통해서 그런 도시 침수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조례들을 제정하면은 부산시의 침수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시 예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시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 기상청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기상청과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몇 년 사이에 기상청의 예보에 대한 신뢰성이 참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좀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산시는 어떤 계획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좋아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산시가 강우량이 얼마이면은 어느 영역이 침수된다 하는 모사 결과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사업을 해서 갖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더 필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도시 침수에 관해서 좀 더 정교하게 대응할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우하고 태풍이나 폭풍 해일이 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중첩된 그 재해로 인한 침수 영역 이것을 식별하는 노력을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부와 부산시의 활발한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협업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인명피해 제로라는 그 선언에 맞게끔 정말 인명피해 없이 올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경각심과 시스템 구축입니다. 올여름 남부지역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더욱 빠른 예방책 요구가 있는 만큼 부산 시민의 일상과 삶을 지킬 이번 침수 사고 대비 시스템 고도화가 인명제로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